이전 영상에서 팔레스타인 분쟁의 첫 번째 파트로 종교 갈등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팔레스타인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라는 화두로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아랍인의 땅에 낯선 이방인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인데요. 세계를 떠돌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실로 놀랄 만큼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서방 세계를 등에 업고 무력과 금전을 앞세워 팔레스타인 땅을 조금씩 구입한 것이죠. 특히 영국은 위임 통치령을 통해 아랍인보다 유대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힘을 실어주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국가를 설립하는 것은 역사적 권리라는 유대인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죠. 아랍인을 강제로 추방해야 한다는 유대인 주장에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했는데요. 대부분 노동자나 농노였던 아랍인의 총파업을 반란으로 몰아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자치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사 조직을 계속 늘려나가는데 이 또한 영국이 눈감아준 것이죠. 당시 유대인은 하가나와 이르군이라는 두 개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며 약 5만여 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에 의해 철저히 봉쇄된 팔레스타인 아랍인은 의용대 수준의 무장 조직이 활동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었죠. 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설립합니다. 팔레스타인을 터전으로 살아왔던 아랍인 입장에서는 눈뜨고 코베인 꼴이 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기독교 세계와 손잡은 유대인이 아랍인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한 장면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국제법에서 영토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을 가리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실효적 지배라는 관습법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주민의 이주나 행정기관의 설치와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습법을 적용한다면 유대인이나 기독교 세계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임 통치나 신탁 통치는 영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자치나 독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국은 위임 통치 기간 동안 멋대로 팔레스타인을 분할할 계획을 세웠으며 바톤을 이어받은 유엔도 영토 분할을 전제로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국제법의 기원이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때 횡포가 심했다 보여집니다. 반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랍인도 오스만의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실효적 지배라는 관습법은 인정되기 때문에 유대인보다는 상황이 나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팔레스타인과 아랍 세계는 현대적 관점에서 잣대를 들이밀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연이어 터질 정도로 제국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약소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시된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주장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유대인이 누구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유대인은 유대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민족이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체로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존속했던 유대왕국의 후손들로 볼 수 있는데요. 유대왕국은 히브리인의 기원을 둔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설립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이스라엘 왕국이나 히브리인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계승자인 사마리아인의 역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대왕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오래된 명칭은 구약 성경의 영향력 때문인지 가나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지리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팔레스티나를 사용합니다. 고대로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 세력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보니 통치 세력이 출현하기가 어려웠던 곳입니다. 위치는 시나이 반도와 레반트 회랑길을 포함하는 무역로와 다마스쿠스에서 레바논 산맥을 우회해 이집트로 가는 길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1500년경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신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교문서인 아마르나 서신을 종합해보면 도시국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특히 에루살렘은 미타니 왕국이 멸망하면서 밀려난 후리안 유민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에루살렘 왕 아부두 헤바 왕은 파라오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 에루살렘은 후리안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집트 신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에서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 바다민족과 같은 해양 세력의 침입으로 청동기문명 세력이 몰락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일강 유역에서도 고대 이집트인이 지배하던 파라오 권력이 리비아인으로 넘어가며 다시 누비아 지역의 쿠시인에게 넘어갑니다. 이집트가 혼란을 겪는 사이 팔레스타인 도시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는데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기원전 1000년경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왕이 출현해 주변 도시들을 정복하고 설립한 이스라엘 왕국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940년경 리비아 왕조를 설립한 쇼생크 1세의 기록에 따르면 통일 이스라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무깃도, 세켐, 다마스쿠스 등 도시국가들이 언급될 뿐이죠. 팔레스타인에 통일 왕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기원전 850년경 이스라엘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아시리아에 대항해 다마스쿠스 왕이 주도하여 벌인 카라카라 전투 기록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동맹군으로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마리아 왕으로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입니다. 기원전 800년경 페니키아어로 기록된 메사의 비문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가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전투 기록으로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지칭합니다. 오므리 가문이 통치력을 행사하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며 유대 왕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실 몇몇 학자들은 메르넵탑이석, 크르우비석에 남아있는 일부 기록을 이스라엘로 식별하지만 학자들 간 해석의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50년경 아람어로 작성된 텔단 비석에는 유대인의 조상인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석은 다마스쿠스 왕 하자엘이 남긴 것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과 다윗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지배한 통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솔로몬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고 해상무역로를 장악해 불을 쌓은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궁전과 성전을 건설한 이스라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설했다는 예루살렘이나 당대 세계관 어디에서도 그가 존재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당시 문명세계의 외교 관례를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원전 720년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몰락하며 3만 명의 사마리아인들은 포로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확인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733년 아시리아에서 발견됩니다. 님루드 태블렛에는 유다 왕이 아슈르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유다는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아시리아 기록을 살펴보면 유다 왕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몇몇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바빌론 시대를 거쳐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족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여전히 독립적인 국가라 볼 수 없는데요. 바빌론의 침입을 받은 유다 왕국은 멸망하며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다 돌아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다 왕국은 몇백 년 동안 지속된 왕조 시대가 아니라 식민과 독립을 반복하면서 유지된 공동체 사회로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은 예루살렘을 포함해 몇몇 도시로 한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대체로 학자들 간에 합의된 유다 왕국의 영역인데요. 현재 이스라엘 영토와 비교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셀레우코스 지배를 벗어나 설립된 하스몬 왕조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잠시나마 지배하기도 하는데요. 하스몬 왕조는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며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 1만여 명이 사망합니다. 이후 유대인은 세계를 떠돌며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을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추방되었다는 사실인데요. 냉혹한 역사는 유대인의 불행을 책임지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아랍인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와 살면서 이슬람 세계로 바뀐 것이죠. 아랍인들 또한 거대한 이슬람 제국의 일부분이었을 뿐이며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설립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아랍인이 국가를 설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주민의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공동체 사회를 유지할 자치기구가 설립되어 있었죠. 실효적 지배를 행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랍인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는 동안 유대인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던 유대인은 왜 기독교 세계와 손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을 왜 사용했을까요? 유대인은 굉장히 특이한 민족인데요. 유럽을 떠돌면서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종교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 사회를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수천 년 동안 유지해 온 것이죠. 민족주의 사상이 팽배하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공동체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여건이 조성됩니다. 특히 열강들의 지배를 받아온 민족들이 독자적인 국가를 설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이 빠르게 확산되었는데요. 혈연관계는 뿌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 섞여 있었지만 유대법이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 믿음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유대교나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타나크의 기록을 믿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유대인은 타나크에 기록된 조상의 뿌리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히브리 민족에게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믿은 것이죠.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히브리 국가 이스라엘을 설립했다는 타나크 기록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서고 고학자들은 구약 성경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며 연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죠. 구약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바꾸는 작업에 앞장선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는 자신들의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꼴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십자군 원정 때 잠시 회복했던 성지를 다시 빼앗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유대인과 야합한 것입니다. 덕분에 성공적으로 아랍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죠. 이 또한 역사가 냉혹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랍인을 제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방의 섬에 불과했던 영국 또한 종교적으로 성공회라는 특수 환경에서 시작된 배타적인 종교 문화가 집단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집단주의를 앵글로 색슨이라는 민족 개념으로 발전시켜 숙적인 프랑스나 여타 카톨릭 세력을 누르고 제국주의를 선도한 것이죠. 1850년대 영국은 아프리카 남단 케이프타운을 거점으로 인도와 극동항로를 완벽히 장악하고 대양무역로를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영국 정부가 까무라칠 만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1854년 프랑스가 오스만의 총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지배했던 사이드 파샤의 양보를 얻어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치열하게 식민지쟁 탈전을 벌이던 프랑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